지금부터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호위원회 주최로 에볼라 출혈을 관련 긴급 기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신현영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 브리핑에 참석하실 주요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추부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김형규 위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고려대학교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의사협회 추부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에볼라 출혈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금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여기 우리 계신 우리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규 교수님과 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시면서 고대 교수이신 김우주 교수님을 모시고 전문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인식하시고 또 거기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그 걱정하시는 말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드리는 것이 저희 의협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다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적극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김형규 위원장님께서 에볼라 출혈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 김형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서부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출혈 유행은 8월 2일까지 4개국 기니아, 라이베리아, 사이레온, 나이지리아에서 WHO의 발표에 의하면 1612명의 감염자와 887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76년 중부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혈한 에볼라 출혈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이번 유행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이며 대도시를 위해서 발생하고 있고 중국 여행에서 다른 나라로 간다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WHO에서는 국제적인 공개를 통한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은 증상이 없을 때는 전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증상이 있는 환자의 혈액 또는 체가의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광견과의 직접 접촉, 감염된 영장류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출혈열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가족 또는 의료진에서 2차 감염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은 감염 의심 환자 및 동물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에볼라 출혈열이 유행하는 서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불필요한 방문은 가급적 피해야 되고요. 유행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최대 잠복기 3주 이내에 발열, 불통 및 출혈 등 에볼라 출혈열 의심 소견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적절한 진단, 격리 또는 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에볼라 출혈열 유행 국가의 체류 또는 여행하는 국민에 대해서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항만 검역 체계를 통해서 유행 국가로부터 입국자 중에서 감염자의 조기 발견, 격리 및 치료, 그리고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국내에서 에볼라 출혈열의 2차 감염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에서는 다양한 병독성 및 점사력을 가진 예기치 못한 신종 감염병 출현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출혈열 유행을 계기로 유비 무한의 정신으로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대한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대비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는 에볼라 출혈열과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 및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에볼라 출혈열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한감염학회 김무주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 회계 현장 양쪽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없으신지요? 예.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저 남일수 우수진 기자인데요. 지금 현재 그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 보완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과정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더 질병관리본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뭐 더 보완을 요청해야 될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이제 국내 에볼라 출혈 환자는 없습니다. 국내에 발생한다면 매우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에볼라 출혈이 유행하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4개국에 침략했거나 방문했거나 여행했던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현장에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한국 여행을 통해서 국내 입국해서 최대 잠복기 3주 이내에 에볼라 출혈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고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2차 감염 전파를 막는 것이 지금 질병관리본부 보건당국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의료인과의 부족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에볼라 출혈에 노출이 돼서 국내에 입국해서 만약 초기 증상이 열이 나고 근육통, 두통, 관절통, 우심부터 복통 이런 증상이 있는 사실 가까운 개인 의원 또 병원 응급실 이런 데 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보건당국과 개인 의원, 또 1, 2차 병원, 3차 병원의 응급실에 에볼라 출혈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한 홍보를 해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서 조기에 진받고 하는 이런 2차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신지? 예, 저는 중앙일보 장주영 기자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 에볼라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여러 지적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이게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게 한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자 브리핑의 타이틀 지금 긴급 기자 브리핑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긴급한 문제인지 어쨌든 긴급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붙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절한 치료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적절한 치료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미국에서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치료가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주력이 과장된 것이 아닌가, 국내에서 국민들이 불안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아마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60에서 90%로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계신 건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4개국에 체류하거나 여행하거나 방문한 뒤에 귀국해서 국내에 유입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냐 하는 건데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유입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 에볼라 출혈 환자의 유입을 조기에 진단해서 격리함으로 해서 2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산발적인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과거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의 큰 경험을 통해서 이미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산발적인 케이스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분리 치료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긴급 기자회견은 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가 합동으로 지금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 언론과 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보건당국에서도 보도자를 내고 정부에서도 합동대책 계획을 내놨지만 의료인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 이 국민의 두려움, 일반 사회의
루머를 잠재우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긴급이라는 타이틀을 알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 만약 에볼라 출혈 감염 환자가 국내에 있다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겠느냐?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예방 백신이나 에볼라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 치료가 최선이다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 공통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치사율은 5%, 60%를 넘나들지만 그런 치사율이 국내에서도 꼭 적용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염 환자를 조기 진단해서 적절한 보조 요법만으로도 우리가 치사율을 낮출 수가 있는데, 지금 에볼라 출혈 환자의 사례를 보면은 빠르게 진행돼서 되게 8, 9일 내에 사망자의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체내에 혈관 기능을 마비시키고 여기저기 H출혈, 내출혈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액이라든지 수액을 보충하고 또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혈압 상승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호흡부전이 있을 때는 산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보조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바이러스, 결국은 중요한 것은 환자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내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서 회복하는 과정에 이런 치료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선진국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중환자 치료 수준에 있어서의 치료 수준을 통해서도 지금 미국의 의료 봉사한 두 분이 감염돼서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으로 소송돼서 두 분 치료를 하고 있는 거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체 치료제도 하고 여러 가지 수혈도 하고 있지만 이런 보조 치료만으로도 우리가 치사율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의 중환자 치료 수준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경향신문의 박희양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질병관리본부의 대체 감염 예방 프로세스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 사무소를 통보하고 내부에서 이제 한국에 체류해 있다가 체류해 있는 사람에게 해당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이상이 없느냐, 발열이 있느냐 등을 전화로 확인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에서 그 환자를 전화로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을 과연 만약에 환자가 나는 이상이 없다라고 잘못 말해버린다고 하면 그 체류 기간에 있는, 이게 잠복 기간에 있는 그 환자를 제대로 체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측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발열 여부만 확인하고 나머지 이 보통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하면 가능하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상식상 일반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그 환자가 말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숨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방역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복기가 20일 3일이기 때문에 유행지역 방문하고 지금 공항에 도착을 하면 검역 설문지를 작성하고 발열 방지기 스캐너를 지나게 됩니다. 사실은 검역 설문지에 이제 에볼라 출혈 의심 증상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겠고, 또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유엔기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공항에서 검역을 통해서 에볼라 환자가 확인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이제 입국하고 나서 집에 체류하든 하면서 21일 이내에 증상이 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열이 있을 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1일간 열이 있는지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능동 감시를 한다. 능동 감시라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리포트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보건소에서 매일 전화해서 실제 열이 있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있다 이런 증상을 정확하게 안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정확하게 증상이 있으면 전화 오기 전이라도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 본인도 그렇고 주변 가족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 단지 지금 유엔 지역을 서울아프리카 사격 갔다 왔다 그래서 다 에볼라 감염 우려가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공기 전파나 호기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그 유엔 지역에 가서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느냐를 좀 확인해서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접촉했다, 진료했다, 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원숭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야생동물 바퀴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오염된 야생동물 사체와 접촉이 됐거나 그걸 만지거나 이런 고위험 행동이 있는 분들은 특별하게 더 우리가 모니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그런 액티비티가 없이 그런 유흥 지역에서의 그런 고위험 행동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환자의 관리를 질병관리본부가 모두 다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환자가 열이 나면은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갈 일은 없거든요. 병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환자를 일선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의료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의사가 이 에볼라 출혈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의심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질병관리본부하고 어떻게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물론 이제 전문가 단체는 감염학회이지만 감염학회와 같이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긴밀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이승용 기자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하고 의료기관하고 협력체계 구축이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의료기관 쪽에 이런 의심 환자들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왔다거나 아니면 그런 보고 의무가 병원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실험용 치료제가 지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거나 이게 아직까지는 좀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볼라 출혈 의심 환자를 일선 의료기관에 1차 진료하시는 의료인이 신고하는 부분, 지금 보도자료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건소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그쪽에 신고해 줍사 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고,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정보도 웹사이트 통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되는 케이스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협회에서 의료인들한테 홍보를 여기 보도자료, 첨부자료로 정보까지 준비해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이 이제 G맵인데요. 저도 뭐 인터넷이라든지 서치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파악을 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맵 바이오 파마시티칼이라는 회사가 여러 관련 회사와 합동을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단클론 항체를 만들었습니다. 단클론 항체라는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죠. 에볼라 바이러스와 항체는 결합을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항체 치료제는 최근에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G맵이라는 것은 바이오텍 컴퍼니가 미국 국립보건원 또 국방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오랫동안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사실 에볼라 치료를 하면은 이번 사태 이전이라도 생물 테러 에이전트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미국 국방부가 생물 테러에 대한 대비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를 해왔고 그 일환에서 이 치료제 개발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온 미국인 2분, 의사 포함해서 2분한테 이 G맵이라는 항체 치료제를 투약을 했고 현재까지는 경과가 좋다. 지금 의사의 경우는 22일 날, 그러니까 7월 22일 날 발병을 해서 현재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생존해 있는 걸로 봐서는 보통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하고 사망자는 되게 10일 이내에 대부분 발생하는 걸로 봐서 15일까지 지금 생존해 있다면 꽤 생존 가능성 높이는 일이 아닌가라고 제가 직접 환자를 보지는 않았지만 판단이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이 G맵이라는 단클론 항체를 투여를 받았고 또 이 의사가 진료했던 14세 소년, 에볼라 출혈 감염된 소년이 회복했는데 이 소년으로부터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감염 바이러스 출혈이라고 다 사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치사율이 60 내지 90%니까 10 내지 40%는 생존한다는 것이고, 어떤 분은 사망하고 어떤 분은 생존하느냐 이유 잘 모르죠. 뭔가 면역 시스템에서 이겨내는 힘이 있거나, 지금 14세 소년의 경우는 회복했기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뭔가 항체, 면역 물질이 있을 거라는 추정하에 수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경우는 G맵이라는 단클론 항체도 수혈받았고 에볼라 환자 회복기 혈액도 수혈받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보조요법을 받아서 지금 생존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G맵이 효과가 있었느냐? 그건 미지수죠. 아직 한 사례를 가지고 G맵이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G맵이라는 것은 원숭이 실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원숭이가 생존한 걸로 봐서 동물 실험에서 효능은 입증된 것 같은데, 아직 인체 대상 유효성이나 안전성 입증이 안 된 약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대담한 투약인데, 보통 이 Compassionate Us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정적 사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볼라 바이러스 출혈 감염처럼 현존하는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높고 굉장히 지푸라기라도 짚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개발 중이고 허가 완료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도 의사의 소견 또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그런
컴패셔네이트 유즈 프로그램도 이 지맵의 희약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메디컬 뉴스 김현신입니다. 지금 에볼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신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확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랄까 기간이랄까 그런 게 좀 아까 21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확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치료제 내지는 명백신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스 때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라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리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아니면 이런 것이 나온다면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연구가 끝나는 시점부터 아마 병원들이 상당히 좀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1차 증상이 이게 머리 아픈 이 열부터 나다 보니까 열이 나면 병원 가서 의심을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도 같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에볼라 출혈 환자가 의심됐을 때 확진하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를 보고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 보통 실험실에서 할 수 없습니다. BSL-4라고 하는 최고 생물안전 등급에서 다뤄야 됩니다. 지금 이 확진을 하려면 결국은 항체 검사, 바이러스 배양 또는 PCR 이 세 가지 방법이 핵심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를 봐도 지금 확진 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SL-3 플러스 정도까지만 생물안전 등급 시설이 구성해 있고 BSL-4 등급이 아직 없습니다. 아마 지금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심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확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경우에 과거에도 10년 전 이전에는 저희 나라에서 미국 CDC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외국에 보내서 확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확진 체계를 빨리 셋업을 하는 것이 보건당국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과연 미국 CDC에 보내는지 지금 아프리카 3개국은 현지에 있는 파스테로 연구소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렵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셋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며칠이 걸린다라는 답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치료제 예방 백신 언제 나올 거냐. 사실 이 부분 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항상 이런 SFTS가 생긴다든지 S7N9 AI가 생기면 머스가 생기면 에볼라 생기면 치료제 어딨나 예방 백신 없나 막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백신 개발에 일반적으로 새로운 감염병 백신 개발에 10년 내지 15년 걸리고 요즘은 비용이 더 들어서 1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 에볼라 바이러스 지금 이번에 문제돼서 치료제 예방 백신 필요한데 정부가 투자하지 않으면 또 에볼라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돼서 제약회사나 백신회사가 뭐 개발해서 수익을 낼 만한 환자 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 건강, 또 전염병 재난, 2009년 신인플루엔자 재난처럼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 보건당국이 평상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바이오텍, BTI 기업이 많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보건당국이 투자하지 않는 한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이 이제 지금 휴가철이긴 한데 돌아오시면 식중독이든 날씨가 쌀쌀해지면 감기든 열난 환자들 경우가 많이 가실 텐데 에볼라 출혈 의심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전제 조건이 3주 이내에 서부 아프리카에 에볼라 출혈 유행 지역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느냐 그런 전제하에서 열이 난다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전제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출혈 여행 경력이 없다 3주 이내 그렇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감염 열성 질환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